최근 북한이 남한을 더 이상 통일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남 적대가 강화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선언은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전면전 가능성을 낮추는 긍정적인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북한은 민족 해방과 통일 대업을 명분으로 무력 도발을 정당화해왔습니다. 하지만 통일 의제를 공식적으로 내려놓는다면 이 명분이 약해지고 체제 붕괴를 노린 전면전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피하고자 하는 전략적 판단도 담겨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 내부에 존재하는 무리한 흡수 통일론과 군사적 대응론은 한반도 안보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면전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떨어지느냐, 전쟁을 위한 경제력이 모자라느냐? 아니죠. 물론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면서 인프라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GDP와 산업시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국제 신뢰 상실과 자본 유출로 경제적 붕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남한이 훨씬 부유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 수도권 인구 과밀과 주요 인프라의 밀집도는 초기 공격만으로도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치명적인 취약점입니다. 누가 그럽니다. 서울 맨홀안에다 북한이 포탄을 집어넣으면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요. 지하에 뭐가 얼마나 매설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라는 약점까지 갖고 있습니다. 좁은 국토에 25개나 되는 원전이 모여있는 한국에서 단 한 곳만 공격당해도 국토의 상당 부분이 수십 년이 뭡니까? 수백 년 동안 거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전면전에서 원전을 완벽히 지켜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전쟁으로 북한을 점령한다 해도 전후 복구 비용과 사회적 혼란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입니다. 전쟁 없이 통일을 한 독일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한반도는 전쟁까지 겹치게 된다면 훨씬 심각합니다. 대규모 난민, 치안 불안, 경제적 부담, 남북 모두 휘청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면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리고 국제 제재와 금융 고립으로 경제적 타격은 더 커집니다. 북한 보셨잖아요. 북한은 핵무장한 한국을 선제 공격 대상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오히려 전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군사력만으로는 이 한반도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남북 모두 치명상을 입는 승자 없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평화와 공존입니다. 점진적 신뢰 구축과 경제 인도적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 명분을 줄이고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비핵화와 안정화를 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도 40년 넘는 교류와 신뢰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흡수통일이나 핵무장은 당장의 감정적 만족을 줄 수 있을진 몰라도 우리 스스로를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힘의 과시보다는 평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통일 안 해. 남한? 남조선? 아니야. 너희는 대한민국이야. 이러는 북한의 태도는 우리에게 호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통일을 원한다면 이제는 평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가 곧 통일이다. 이런 말씀을 했던 김진양 교수의 발언이 생각이 납니다. 자, 진정한 통일로 가는 이재명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